민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쓴소리 클럽 조금 박해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던 대선 주자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표정이 좋으신데 예. 표정이 좋으실 만한 뉴스가 있었죠.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중에서만입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3위를 했습니다. 5.3%. 가장 먼저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용진의 대선 도전 책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 혁명이었어요. 예. 이제 그 혁명의 전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봉화불이 오르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 낡은 정치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계파 정치 이런 거를 다 그냥 한번 쓸어버려라라고 예. 하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분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크게 얻었습니다. 정치혁명 그 책은 언제 나온 거죠?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 예. 2달 조금 안 됐는데. 네. 책 나왔을 때는 별반 큰 홍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덕을 좀 본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이준석 현상이 있기 전에도 박용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현상 이후에도 민주당에는 박용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용진이 지난 동안 정치를 하면서 혹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전후 한 달 전에 했거든요. 예. 다른 태도가 없었어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고. 아까 뭐 쓴소리 클럽 얘기하셨는데 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박용진이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박용진을 주목하고 정치 변화의 주역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선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 국민의힘의 이준석 열풍을 좀 보면서 민주당에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지? 박용진 의원이 있구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진 거겠죠.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정치 변화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개파도 없고요. 국회의원 당선된 적도 없는 예.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도 큰 용기예요. 박용진이 처음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가 개파가 있어 아니면 뭐 유력한 누가 지원을 해주기를 해. 예, 돈도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이렇게 개파라고 하면 이제 나서는 거. 조금박해, 종천, 김혜영 뭐 자꾸 이렇게. 엮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냥 단기필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국민들은 지켜보십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보는 눈, 선구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정치에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주인공이 바람이 이제 불고 있다. 박용진으로. 네.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표현 속에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이준석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엔 박용진이 있다. 박용진 현상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단 박용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지금 바람이 조금씩 밑에서 불고 있는데 아직 많은 바람이 불진 않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일단 이준석 후보는 85년생이고요. 30대. 박용진 의원님은 71년생. 이제 50대.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좀 있나요?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노는 마당을 일단 봐야죠. 예. 박용진이 컷오프만 통과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다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저 빼고 다른 주자분들요. 전직 총리였거나, 전직 당 대표였거나, 전직 장관이었거나, 전현직 도지사이거나, 예.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도 세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박용진이 이분들을 떨어뜨리고 컷오프를 통과해서 본경선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뜻밖으로 이른바 빅3라고 하는 분보다도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지금 어제 나온 일부 여론조사지만 빅3가 이제 사실 어제 조사에선 됐었어요. 네. 어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네, 뻔한 인물로, 뻔한 구도로, 뻔하게 질 것 같아서 걱정드렸는데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구도, 새로운 주장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상대가 새로운 장수를 뽑아냈는데 우리도 새로운 장수로, 상대가 새로운 진법, 새로운 전법을 보일 때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진법, 새로운 전법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병법을 몰라도 다 아는 기본이거든요. 예. 박용진이 있습니다. 박용진이 이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반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나이 차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 다른 뭐 나이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이준석 현상 돌풍의 하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이 오랫동안 쓴소리를 일관되게 내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쓴소리의 강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죠. 이른바 조국 사태 때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를 두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입니다. 뭐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겁니다. 이 말은 물론 당시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엄청난 쓴소리인 게 분명한데 이 말에는 조국 전 장관 잘 대응하십시오라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명쾌한 생각은 좀 없어요. 이른바 완고거법이죠. 쓴소리의 강도가 좀 약했던 것 아닌가? 쓴소리를 세게 하면 그게 좋은 소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적절한 예. 방식으로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은 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용기지. 예. 분위기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요. 일관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박용진이 당내 쓴소리만 담당한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유치원 3법이 그렇고 유치원 3법. 재벌 기업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금 걷어라 해서요. 예. 1,200억 가까운 우리나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세금을 거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공매도 개혁 조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수백만의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건 정치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손에 잡히는 성과,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공정을 실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치인 박용진은 말도 바른 말을 했고 해야 할 일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볼 때 낡은 정치 문화를 깨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강도는 조금 약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이준석 돌풍만큼의 바람은 아닌 것 같지 않냐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당시에 쓴소리 하실 때 주변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뒤에서 조용히 잘했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좀 참어 도대체 박 의원 왜 그래? 양쪽이 다 있죠.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 했다, 시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 뭐 왜 자꾸 나서서 이게 분란만 만드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나 그분들도 다 의견을 저한테 제기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고 이런 분들이시니까 다 들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일단 대선은 인물에 대한 투표도 되지만 정당에 대한 투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 투표도 있고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준석 열풍으로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뭐 이미 뭐 오랜 시간 동안 방송으로도 보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관계가 있어요. 이준석 바람 어느 날 갑자기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의도에 와서 상당히 구박받으면서 컸고요. 이준석 씨도. 저 역시 그 민주당의 원외 배지 달지 않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50몇 년 만에 배지 없는 대변인을 맡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잘 견디고 와서 박용진이 오늘 있는 거고요. 이른바 영선 대변인을 오래 하셨군요. 우리 이준석 이제 후보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전체 후보들 혹은 야당의 모든 후보들을 다 합쳐서 박용진이 유일한 97세대예요. 박용진이 유일한 가장 젊은 70년대생입니다. 대선 주자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70년대생. 이건 새로운 일단 시대죠. 70년대생 중엔 제일 빨라요. 71년생. 71년생.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 도전이 대한민국을 두근두근 들썩들썩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쭤봤듯이 민주당의 쇄신의 바람이 약하면 이번 대선은 또 모르는데 대선은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구도와 뻔한 인물로 가면 뻔하게 질 거다라고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질 거다. 민주당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그러나 뭐 선도정당, 혁신정당입니다. 그래 이미 50년 전에 40대 기수론, 예. 이재준, 김영삼의 40대 기수론의 정당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안에 대세론 파다하잖아요. 이재명 대세론 이런 거. 예. 그런 대세론, 국회의원 줄 세우고 국회의원 숫자로 뭐 캠프, 뭐 맘모스, 메모드 캠프 이런 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건 벌써 20년 전에 이인재 대세론을 한 방에 깨트리는 노무현 돌풍이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 만들어왔던 그 새로운 혁신정당, 선도정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은 해낼 수 있을 거고요. 말씀은 이제 해낼 수 뻔한 있다고 후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가 나가면 지고 새로운 박용진 의원이 나가면 이길 수도 있다. 이 이재명 말씀이신가요? 지사는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쪽에 제일 센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맞짱 뜨시면 늘 거의 지는 걸로 나오시는 것도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걱정이에요. 두 번째로 이른바 개인 지지는 이제 박스권에 갇힌 것도 사실은 이제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4년 전과 전혀 다른 태도예요. 4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를 압박해가면서 절대 이 사람들은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같이 서명하고 예. 서명받으러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한 발 빼고 뭐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또 개헌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국 정치에서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구율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 태도의 변화, 말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검증 태도,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님은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반대했죠. 네. 줄곧 반대. 근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이제 가석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건 제도 안에서 일정한 그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한계 일정 부분을 사면은- 채우면 장관이 가석방을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면을 받으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고 예. 가석방 경영일선에 복귀는 못합니다. 법치주의 원칙과 예. 시장경제질서 원칙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조건이 맞는다면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의견이군요. 문제다.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번 또 다음에 또 한번 바람이 좀 더 일었을 때 또 한번 부르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많이. 네. 저희 삼겹살 토크 쪽으로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대신 이제 김영란법 있으니까 더치페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